여러분,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가는 날이 부담스러워진 적 있으신가요? 진료는 받아야 하는데 접수창구 앞에서 괜히 한숨부터 나오고 검사 하나 추가된다고 하면 속으로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이 검사 꼭 해야 하나?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약은 조금 줄일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고민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시니어 의료비 제도가 꽤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이 변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병원에서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어르신 의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자동 적용이고 어디부터는 직접 챙겨야 하는지 천천히 듣기만 하셔도 머릿속이 정리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강보험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나이 들었다고 병원비가 저절로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건강보험 안에서도 나이와 소득과 생활 상황에 따라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중에서 병원비 부담이 컸던 분들, 바로 체감하실 변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본인 부담금 구조입니다. 병원비는 전부 내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 본인 부담금 비율이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6년부터 고령층의 외래 진료와 만성질환 관련 진료에서 부담이 완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진료를 받아도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이 조금 덜 내는 구조가 더 강화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 심장, 호흡기 질환처럼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이 부분에서 누적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한 번에 보면 얼마 안 줄어든 것 같아도 한 달, 1년 쌓이다 보면 생활비에서 체감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의료비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료비 상한제는 한 해 동안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이 상한 기준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조정됩니다. 즉, 병원비를 많이 쓸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문제는 이 돈이 병원에서 자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매년 수십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십니다. 이건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애매해하십니다. 나는 수급자는 아닌데 병원비가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 차상위 의료 혜택이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 차상위 대상자의 외래 진료, 약값, 입원비 부담이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약값 부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혜택도 자동으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환자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검사비와 선택진료 관련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검사비 때문에 병원을 미루십니다. 특히 정기검진, 추적검사,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큽니다. 2026년부터 국가검진과 연계된 추가 검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조건에 따라 기존에는 본인이 부담하던 검사 일부가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의사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권유받을 때 이 검사가 보험 적용인지 비적용인지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값입니다. 약값은 한 번에 보면 작아 보여도 매달 쌓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고령자 다빈도 복용약에 대해 보험 약가 구조가 조정됩니다. 특히 장기 복용약, 같은 성분을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약들, 이 경우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비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도 무조건 가장 싼 약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의사와 약사에게 동일 성분 약으로 조정 가능한지 한 번만 물어보셔도 약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병원 이용 방식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진료라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상급병원, 동네 병원, 보건소, 이 차이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시면 같은 치료를 받고도 지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됩니다. 만성질환 관리, 기본 진료, 간단한 검사, 이런 부분은 보건소와 연계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차상위 대상이신 분들은 보건소 혜택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한 번에 다 받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한 번이라도 확인한 분들입니다. 반대로 제일 손해보는 분들은 나는 해당 없겠지, 괜히 물어봤다가 복잡해질까봐 그냥 넘기는 분들입니다. 의료비 혜택은 권리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이미 세금과 보험료로 평생 쌓아온 권리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두고 꼭 해보셔야 할 행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차상위 대상인지 의료급여 대상인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병원비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의료비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약을 오래 드신다면 동일 성분약 조정 가능한지 약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넷째,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와 검사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해도 병원비 부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2026년부터 병원비는 운이 아니라 정보 차이로 갈립니다. 아는 사람은 같은 치료를 받고 덜 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달 쌓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의료비 혜택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지, 주민센터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연금정보통은 앞으로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